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예민수입니다.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심각한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과 관련된 정부 예산이 깎였다는 거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 우선 전말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요. 위안부 기록물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이 예산 4억 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 의원이 국제기구에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비판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 부의장이 된 박주선 의원이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 예산 삭감 관련돼서 대정부 질문 통해서 이걸 꼭 짓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예. 4억 4천만 원이다. 그 금액의 무게는 뭘까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또 해보겠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여가부의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려면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 네. 나온 이야기가 민간기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여성부 2016년도 예산안에 위안부의 그 기록물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업에 4억 4천만 배정했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강 장관이 이제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다. 기록 등재가 제대로 되려면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되고 정부에서는 그쪽 방향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하겠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여성가족부는 여성인권진흥원에 유네스코 추진단을 만들어서 인권비를 지원하는 등 2013년까 지난 4년 동안 1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이미 투입을 해왔지요. 예. 2013년에 조윤선 전 여가부 장관이 유엔 총회까지 가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이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주도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피해자 증언 기록을 비롯해서 위안부 운영 사실을 증명할 사료라든지 피해자 조사 자료라든지 피해자 치료 기록이라든지 이렇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민간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가부 장관의 말만 들으면 뭐 그럴싸해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것보다 뭐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것만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많은 건데요. 다른 프로젝트 일테면 뭐 한식 문화 유네스코 등재 이런 거는 정부가 여전히 태스크포스를 마련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식은 되고 네. 위안부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 추진 문제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이렇게 보이는 이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식 문화 세계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외교부, 문화재청 다 나서서 6개 기관이 모여서 범부처 TF를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것은 그 위안부 문제는 안 될까요? 네. 그래 지금 뭐 농식품부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장담극이 문화, 재래 음식 문화 뭐 이렇게 가능한 이런 문화를 국내 대표 목록으로 선정하고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부처가 합심해 가지고 한식 문화를 세계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민간 차원에서 유네스코로 등재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김장 문화 같이 이렇게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것이다. 그런데 한식 문화 같은 무형유산은 국제 협약에 따라 국가 신청하지만 이런 기록유산,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같이 이런 기록유산은 국제 협약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네. 설명했습니다. 그 누구나에 정부도 들어갔는데 정부는 굳이 발 넣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한 가지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소위 박자가 맞는지 호흡이 맞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지적이 이제
다른 것들은 또 정부가 나서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다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얘기로 돌아오면 위안부 관련된 그 사업들이 이 유네스코 등재 사업만이 아니라 또 차질을 빚거나 중단된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지난해 말까지요. 위안부 백서를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어디까지 됐냐면요. 이게 그 각각의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좀 다르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까지만 나왔어요. 그 다음 이제 백서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검토해서 만들면 되는데 거기서 깎인 겁니다. 기록을 보시면요. 위안부 피해자 사업 예산이 2016년 41억 6,500만 원이 있었는데 2017년에 28억 6,6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들도 반토막 났는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예산을 보시면요. 국제학술 심포지엄, 국외 자료 조사 사업, 교육 콘텐츠 제작 1억 원, 3억 원, 2억 원 전부 다 모두 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2017년에. 민간단체 국제 공조활동 지원도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3억 5천만 원으로 완전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상 현재 위안부 기록에 관련된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민간에서 모금해서 활동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위안부 자료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정부 예산 4억 4천만 원이었죠. 예. 그게 왜 금액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부 예산 가운데 4억 4천만 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액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지난해 12월 있었던 한일 간의 위안부 관련된 협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불가역적으로 결정났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와서 그 영향이 미쳐지는 겁니다. 강원희 장관이 뭐라고 한일 협상에서 이면 협상은 없다라고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일본 의회에서 답변을 할 때 일본 의원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위안부 문제입니다. 네. 신청에 대응하는 것도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이번 합의는 작년 말에 했던 거 그 합의 이행 중이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우리는 인식한다. 즉 한국 정부가 위안부 기록의 세계 유네스코 기록 등재에 막아줄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여부가 한일 합의 여기에 이행에 연관성이 있다는 언급이고요. 이거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자, 정부 2013년부터 등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합의 이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부터 본격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간에 이르러 떠넘긴 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이제 소녀상 철거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정부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는 건데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딴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어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답답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위안부 자료 등재 예산이 없어지고 나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이제 수요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예.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이나 시민단체나 여기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실제로요. 지금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상황 그 지우기 앞장선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위안부란 단어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위안부 피해 기억하기 필요한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고 있고요. 소극적인 것을 넘어 역사를 아예 부정하는 거 아니냐.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대협이 올해 상반기에 정부로 받던 쉼터 지원비, 위안부 할머니들 쉼터요. 이 지원비 1,500만 원 있는데 이걸 5월 달에 전부 다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정대협이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로부터 돈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아예 돌려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5월 말에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정대협으로서는 작은 돈 아니에요. 이걸 모두 다 돌려줬다. 일본과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한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고 시민의 힘으로 쉼터를 꾸려나갈 것이고 정부가 정의롭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원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 일을 못한다면 혹은 안 한다면 서울시가 등재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나서겠다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렇죠. 예. 중앙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네. 지방 정부가 나서겠다라는 이야기죠. 박원순 시장이 매주 목요일 날 하는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돼서 서울시가 이끌겠다.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억 4천만 원. 네. 예,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거 하지 않으니까 우리 서울시라도 나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 SNS를 통해서 기록해야 반복되지 않는다. 왜곡되지 않는다. 왜 자꾸 정부가 갈등을 만들고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인 기억의 터. 이게 남산 그 통감 관저터, 예전에 일본 그 총독이 있었던 관저터에 조성하겠다. 외국 사례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과거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체결된 장소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시민 마치면 첫 삽을 뜬 뒤 여기에 평화의 비도 세운다고 하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남산의 일본 통감 관저터는 지금 교통방송 바로 앞쪽에 있는데요. 예.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남산 오시는 분들은 역사적인 장소로 한 번씩 가보시면 좋고요. 이 기억의 터 조성 관련된 얘기는 이번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가 그동안 쭉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29일 남산 통감 그 관저터에서 기공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11월 보수와 진보를 다 떠나서 여성계, 학계, 문화계, 정계 모두 다 모여서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고요. 범국민 모금 운동이 디딤돌 쌓기를 했어요. 여기 한 19,500여 명이 여기에 같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보탰고요. 추진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할머니들 남은 분들이 41분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21일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조성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8월 15일 8월 해방을 목표로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기록물들이 이제 역사를 위해서 잘 보존돼야 되는데요. 서울시는 지금 말씀하신 움직임 말고도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활동들을 해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 관리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료를 수집하거나 분석, 정리하고 자료 발굴하고 이런 것도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워낙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계속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육성 녹음 및 영상 기록 수집하고 전반에 대한 컨텐츠 이것도 옛날 자료다 보니까 지금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새롭게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관련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앞으로도 개발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시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에서도 함께 모금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금을 진행을 했고, 본청과 서울 메트로 등 102개 부서에서 7,800여 명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현재 12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각각 월 7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방문 간호사를 연계해서 매월 돌봄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포, 강서, 서초, 용산구 등에 주 1회 이상 적극적으로 할머니들을 돌봐달라. 왜냐하면 연세가 89살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돌봐달라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여론들이 굉장히 비등합니다만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복원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시나 뭐 이런 지자체의 노력이나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요? 지난해 12월 28일 날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에서 전쟁 범죄에 대해서 불가역적 이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전쟁 범죄에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자, 독일은 나치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90살이 넘은 그 경비병을 막 이렇게 체포하고 그러죠.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의 드골은 2만 명에 가까운 나치 부역자들을 총살했습니다. 수십 년 흘렀죠.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친일파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단 기억을 해야죠. 자,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일이 없었어요. 제대로 기억하는 일이 바로 기록물 등재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도권 인사이트 위안부 자료 유네스코 등재 예산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서울시가 나서겠다는 이야기 오늘 했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함께해 주셨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